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사실 원래는 이거를 필기를 먼저 했었어요. 2차 방정식 판별식을 하다가 머릿속에 스치면서 지나간 생각이 여러분들 중에 사실 판별식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또는 까먹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여기서부터 복습을 아까 전에 앞전에 것을 좀 한 겁니다. 근해 공식, 판별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되새김질 했나요? 근해 공식, 판별식 다 도구적인 것입니다. 근데 근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근해 공식을 쓰는 거고요. 판별식 같은 경우는 그 근에 대해서 판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도 여러분들 저 뒤에서 미적분 풀 때 같은 경우 방정식 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해 공식 쓸 일이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잊어먹지 말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모르면은 중학교 때 거, 중3 때 거 사실 책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중3 때는 처음 배우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앞뒤는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고등학교 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학교 때 너희들이 배운 거니까 까먹었을 리가 없지라는 판단하에 사실 교과서를 써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수학적으로 좀 부족한 친구들이 바로 고등학교 책을 보기에는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이거 모른다 하면은 중학교 때 거를 먼저 돌아가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좋은 길이고 그게 여러분들 수학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직 시간 많습니다. 또 온라인 대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질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부담 느끼지 말고 다시 중학교 때부터 돌아가서 학습하는 그 자세 꼭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금방 아까 판별식 했었죠? 판별식이 뭔지 알았었죠? 보통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을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과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자연과학, 사회과학이라는 게 있고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학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학교 때 겪었던 우리가 과학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하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에 대한 것은 자연과학이라고 하고요. 사회과학은 사회가 돌아 움직이는 예를 들면 이런 과목이 사실 사회과학입니다. 문화, 역사, 사회,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이런 것들 사회과학이라고요. 자연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수학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자연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겁니다. 존재하니. 어떤 것이 존재하니? 그럼 존재를 한다면, 존재가 하지 않는다면 사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존재가 한다면, 아프네요. 다 가지고 아픈데? 이게 말하다가 이렇게 이빨이 닿잖아요. 그럼 굉장히 아파요.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사실 자연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는 존재성의 유무입니다. 존재하냐, 하지 않냐.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러죠. 지구 밖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것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존재하면, 그렇죠. 존재하게 되면, 그래? 존재해? 그럼 어디에 있니? 어떤 생명체니? 그들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또한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사실 판별식의 가장 큰 특징은 근의 존재성이 있는지 없는지, 즉 근의 존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유무였습니다. 왜? 그때 같은 판별식 아까 잠깐만 다시 해볼까요? 판별식 뭐라 그랬죠? 여기다가 제가 썼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죠? 루트 안의 가측 음수이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었죠? 왜? 그때는 저희가 실수까지밖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이 존재하네? 근데 0일 때는 근이 몇 개? 1개. 중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크게 되면 근이 2개네? 라고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좀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 판별식은 사실 근의 존재성 유무는 아닙니다. 왜?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판별식이라는 게 판별식을 쓸 때 여기가 음인지 영인지 양인지를 지금 판단하는데 여기가 양일 수도 있고 여기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고등학교 때는 어디까지 저희가 배웠죠? 그렇죠. 복수수까지 배웠죠. 복수수다 보니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더라도 저희가 근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근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판별식은 근은 무조건 존재하는 것을 가정해야 합니다. 즉 사실 중학교 때처럼 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유무를 판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한테 굉장히
막 필요한 도구는 아니에요. 하나, 이 판별식을 통해서 그런데 근이 먼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먼저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가 사실 판별식이 굉장히 강력했었죠. 왜냐면 어차피 이게 판별식이 0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무엇을? 근을요. 자, 근데 고등학교 때 근의 공식 같은 경우는 이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다릅니다. 그만 얘기했지만 근의 공식 저희가 뭐라고 했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이게 0보다 작게 되면 뭐하다? 근이 없다라고 했었죠. 근이라고 쓴다는 게 제가 깜빡 빼먹었네요. 근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0보다 클 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저희가 서로 단 2시간이라고 했고요. 판별식. 그 다음에 이게 t가 뭐일 때? 0일 때 같은 경우는 중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판별식 t가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중학교 때랑 똑같죠? 그 다음에 t가 0, 판별식이 0일 때 같은 경우는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입니다.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소리는 근이 하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은. 근데 두 개가 같으면 뭐죠? 결국 실근 하나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뭐하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뭐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전 세계 경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안에서의 경제를 볼 때랑 전 세계 안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의 경제를 볼 때 사실 판단하는 그것을 우리나라 경제든 세계 경제든 판단하는 그 수학적인 식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수학적인 식은 동일한데 그게 우리나라이냐 외국이냐 그러니까 해외이냐에 따라서 그게 또 좀 다른 판단 요소를 가지거든요. 사실 그런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거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의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만 좀 잠깐만 체크해가지고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제가 별로 이렇게 딱 할 말이 없습니다. 이쪽 부분 판별식이랑 이 뒤에 부분 그다음 2차원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나머지 내용들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